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맨 앞줄이죠. 앞줄인데 얘네들은 괜찮아요. 뭐 완전히 분리형이죠. 분리형. 일상이왕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형으로 딱 바꾸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네 세력권은 자기네 세력권대로 딱딱 유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제가 금방 소문을 조금씩 열어줬는데요. 지금 얘네들이 너무 많이 몰려 나와서 소문을 좀 더 개방을 해줬습니다. 요건 두 번째 뒤에 줄이죠. 뒤에 줄 두 통 교환해줬는데 어제만 해도 다 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벌이 안 보였던 자리죠. 천여왕, 얘는 구왕. 요거 두 개는 신왕입니다. 입구에서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일상이왕인 대박골통은 현재도 이러한 수준입니다. 이게 요놈들도 이제 내일 이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내일하고 일요일은 얘네들 점검을 내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일 이제 웬만큼 교체를 해야 하지 싶습니다. 개미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죠. 카스테라를 하나 놓고 붕산하고 사양수를 섞으면 괜찮다고 그래요. 개미도 굉장히 바글바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순간에 아예 없어지진 않는데 거의 사라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개미가 많이 끓는 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벌통 중에 개미가 많이 끓는다, 그 통 의심하셔야 돼요. 그 통에 부져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얘네들은 지네들이 먹을 게 있을 때 개미들이 지네들이 먹을 게 있을 때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 벌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미가 다량으로 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개미가 다량으로 끄는 벌통은 여러분 내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검하셔서 안에 부져 있는지, 이게 썩은 내가 납니다. 부저가 있는 거는 썩은 내가 나기 때문에 그 개미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벌들을 굉장히 괴롭힙니다. 지금 제가 어제 토치로 개미를 잡았죠. 그 통이 이 통이죠. 이 통인데 어떻게 안 보이냐. 개미는 사라졌습니다. 토치로 싹 잡아버렸죠. 좀 스티로폴 있는 저 자리, 개미는 전부 사라졌고요. 그래서 토치 사용법과 그 다음에 붕산, 사양수, 카스테라나 식빵 이런데 섞어서 벌통 옆에 놔두면 온갖 벌레들이 다 그걸 먹고 죽는다고 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께서 좋은 제보를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개미로부터 애를 많이 썼는데 그 하나라도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얘네들은 지금 앞에 보면 좀 지저분해졌죠. 이게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벌통 내부에서 뭔가 작업을 합니다. 이런 찌꺼기들이 나오면 개미들이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벌통 앞이 깨끗한 게 좋죠. 깨끗한 게 좋은데
항상 그 깨끗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개미 문제는 해결이 된 듯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뭐 어찌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맞다라고는 못합니다. 그지만 여러분이 맞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온도가요 17도입니다. 17도. 이쪽이죠. 17도. 현재 온도가 17도입니다. 이쪽은 왼쪽은 최저니까요. 왼쪽은 최저입니다. 왼쪽은 최저고 오른쪽이 최고인데 현재 온도가 17도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와 최저가 몇 도인지. 자, 제가 왜 온도계를 보여드리냐면요, 지금 현재 온도는 17도인데 제가 느끼는 온도는 시원합니다. 덥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뭔가 좀 약간 싸늘한 기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벌통 내부의 온도는 몇일까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벌통 내부에 개포를 걷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뭣도 모르는 것들이 유튜브 방송하는 거 보고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은 개포 걷지 말라라는 게 주제입니다. 자, 개포를 왜 걷죠? 그러면 우리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 여러분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자, 한여름에 태어났다고 가정을 하게요. 겨울에는 당연한 거니까.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한여름에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병원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죠? 그 아이를 싸매는 일을 합니다. 왜 싸맬까요? 우리 인간의 몸은 36.5도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항상 36.5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아이가 외부에 딱 노출되면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이 아이를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36.5도로 이 아이를 길러내죠. 근데 이 아이가 세상 밖으로 딱 나왔을 때, 태어났을 때 36.5도입니까? 현재 지구상의 온도가 35도를 넘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35도를 넘은 적이 없다. 근데 아이의 몸 체온은 36.5도가 정상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36.5도를 맞출 수 있는가요? 맞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보자기로 꽁꽁 싸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하면 몸에 땀띠가 납니다. 땀띠가 나니까 어떻게 하죠? 보자기로 꽁꽁 싸맸던 걸 이제 풀어주기 시작을 하죠. 쉽게 말하면 옷을 헐렁헐렁하게 입기 시작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적응이 되면 이제 아이의 옷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벌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벌의 육아 온도는 몇 도죠? 35도입니다. 하도 요즘은 온도계가 싸니까 사람들이 온도계를 자꾸 집어넣고 하는데요. 자, 벌통 내부의 온도는 육아를 할 때, 새끼를 키울 때 35도를 유지를 합니다. 뭐 34도일 수도 있고 33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차이는 여러분이 온도계를 잘못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35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외부의 온도가 35도가 넘어간 적이 있는가요 지금? 벌들은 새끼를 키울 때 3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35도의 습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일정한 양의 습도와 온도를 35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외부 온도가 35도가 넘어간 적이 있냐라는 걸 여러분께 여쭤보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얘네들 개포를 걷어서는 안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벌들은 계속해서 산란을 하고 여왕은 산란을 하고 새끼들을 계속해서 키워냅니다. 그러면 이 벌통 내부의 온도는 35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개포를 걷죠? 프로폴리스성 막만 딱 덮어놓고 개포를 걷는다. 이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인간의 온도는 36.5도입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보자기로 꽁꽁 싸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땀띠가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자기를 살살 풀어 헤쳐주기 시작을 하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나서 36.5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게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그 뒤부터는 이제 땀띠를 유발합니다. 땀띠를 유발하기 때문에 아이의 몸을 싸맨 보자기를 천천히 풀어 헤쳐주기 시작을 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나 벌통 내부는 35도를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한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왜? 산란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산란을 계속 나가기 때문에 35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개포를 걷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35도가 나오는가요? 안 나옵니다. 습도 유지됩니까? 습도 유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들은 한낮에도 중노동을 하고 한밤에도 중노동을 하는 결과가 와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낮에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밤에는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 항상 계속해서 중노동을 한다는 얘기죠. 인간도 마찬가지고 벌들도 마찬가지고 중노동을 하게 되면 명이 짧아집니다. 그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도 기계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용한 만큼 수명이 짧아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내 벌통 안에 이 벌들은 낮에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 중노동을 하고 밤에는 열을 내기 위해서 중노동을 해야 돼요. 만약에 개포를 걷어버린다면. 개포를 걷어버린다면 어떻게 되죠? 낮에도 35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낮에도 열을 내야 됩니다. 35도를 꾸준히 유지하고 그 온도에서 살짝 떨어지면 다시 3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열을 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개포를 걷어버리면 계속해서 열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밤중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온도가 17도, 18도 이 선상인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춥다라는 거죠. 아, 싸늘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같은 날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개포를 걷어놔 버리면 프로폴리스 막만 딱 씌워놓고 개포를 걷어놔 버렸다 그러면 낮에도 열을 내고 밤에도 열을 내고 계속해서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비닐이 보온개포, 청개포 다 덮어놨죠. 그러니까 이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봐요.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작년까지는 저는 1년 내내 보온을 유지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왜요? 벌이 장수 농약사과에 아웃돼 버리기 때문에 그 큰 공간을 온도를 얘네들이 유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온개포를 씌워놨죠. 만일 여러분이 날이 너무 더워서 걷고 싶다면 보온개포만 빼셔야죠. 청개포는 절대 걷는 거 아닙니다. 왜? 얘네들은 육아를 하기 위해서 35도를 계속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공장처럼 노지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걸 노지라고 그래요. 위에 그늘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늘이 없습니다. 그러면 해가 어떻게 돼요? 직타로 받겠죠. 직타로 받으면 빨리 달궈질까요? 요거는 열을 그만큼 방어를 하니까요. 자, 이쪽을 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비가림입니다. 비가림. 아주 얇은 비가림이죠. 그리고 이게 햇빛이 통과가 돼요. 햇빛이 통과가 되고 이 안에 열은 갇히죠. 왜? 이렇게
밥그릇을 엎어놓은 것처럼 덮어놨기 때문에. 그럼 이 안에 열은 갇힙니다. 뜨겁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개포 안에 있는 개포를 걷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여 아래까지 내려가겠죠. 이 아래까지 바로 직타로 내려갈 겁니다. 안에 보온개포를 빼내버리면. 근데 보온개포를 빼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열이 갇히지만 보온개포에서 열을 일단 차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열이 쏟아져 내려오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안에서는 열을 내고 35도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니까, 산란을 하니까 안에서 35도를 유지를 하고, 바깥에서 일시적으로 햇빛에 의해서 열이 받더라도 안에 보온개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열을 일단은 차단을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데펴지겠죠. 그러고 나서 안에 벌통 내부의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갈 때쯤 되면 저녁 무렵이 된다는 거죠. 해가 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해가 떨어지고 나면 안에 갇혀있던 열은 어떻게 되죠? 벌들이 그 열을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까지 서서히 식겠죠. 한꺼번에 식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으면서 내일 아침쯤 되면 얘네들은 다시 안에서 열을 내기 시작할 것이고, 보온개포로 무조건 덮어놨다고 해서 이 벌통이 깝깝하다 덥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라면요, 우리나라 한봉은 전부 다 전멸을 했어야 됩니다. 왜? 한봉은 우회가 어떻게 되어 있죠? 우회를 씌워놓고, 꽃가루를 씌워놓고 그 위에다가 흙까지 발라서 아예 공기가 안 통하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대박통 이렇게 얘기하죠. 대박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봉은 대박통으로 옛날에 사용할 때 우회를 아예 못질을 해서 공기 자체가 통하지 않게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돼요? 한봉은 다 죽었어야 돼요. 양봉이 위에 개포를 걷어야 된다, 이건 더워서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한다면 한봉은 이미 사라졌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안에서 쪄 죽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안에들은 35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35도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개포 걷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프로폴리스 막만 딱 놓고 시원하게 해준다고 역 같은 방송을 하던데, 그거 따라하지 마시라고. 그런 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은 우리가 이 프로폴리스망을 이용해서 위에 열을 식혀주는 게 필요합니다. 언제죠? 이동을 할 때입니다. 이동을 할 때 얘네들은 지금 자기네 집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동을 하면 흔들리죠. 좌우로 흔들립니다. 흔들리니까 어떻게 돼요? 경계를 하게 돼 있죠. 경계를 하게 되면 얘네들이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갈 준비를 합니다. 도망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꿀을 다 집어먹습니다. 꿀을 다 집어먹고 그 안에서 승질을 부리는 거죠. 왜? 누군가 공격해 들어오면 맞붙기 위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열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벌이 폭삭 삶아지는 거죠. 경계를 하고 꿀을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엄청난 열을 내요. 그러니까 이동양봉들이 위에 개포를 살짝 걷어주죠. 프로폴리스망만 놔두고. 왜? 과도한 열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왜? 내가 지금 벌통을 흔들고 있으니까, 운행을 하면서. 그래서 개포를 걷어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고정양봉들은 벌통을 움직일 일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움직일 일은 거의 없다는 거죠. 희박하다는 거죠. 그럼 가만히 놔두는 이 벌통을 갖다가 보온개포를 없애고 그 위에 청개포까지 걷어서 프로폴리스망만 딱 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게 의심스럽다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 아이를 꽁꽁 싸매 놓는지. 그 아이의 몸에서 열이 납니다. 열이 나는 건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꽁꽁 싸매 놓습니다. 근데 일부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불안. 아이들이 꽉 눌려있던 상태에서 이게 몸이 풀어지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감싸 있다가 내
몸 피부 전체가 외부에 노출되면 불안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것만으로 아이들 몸을 꽁꽁 싸매겠습니까? 그 아이의 체온 유지 때문에 싸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이 지구상의 온도가 아직까지는 35도를 넘는 곳도 있죠. 당연히 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는 35도를 넘지 않습니다. 넘지 않고, 그리고 바람도 있고, 저처럼 이렇게 포장을 앞뒤 관통을, 바람이 관통을 하게 해놓으면요, 바깥 온도가 35도라고 해도 이 안에 35도 안 나옵니다. 왜? 이 양옆으로 열이 달궈진 열이 나갈 때 속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터널 현상이라고 합니다. 살랑바람이 살짝만 불어줘도 이 안을 통과할 때는 속도가 2배가 붙는다는 얘기죠. 그 2배의 속도가 붙으면 어떻게 되냐, 양쪽에 있는 열을 끌고 나갑니다. 앞으로는 함부로 보온개풀 걷는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온개풀을 거둠과 동시에 벌은 냉피해를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벌들 대부분이 산란을 잘 안 가고, 그리고 백목병이 생깁니다. 그 예로서요, 지금 다물살이 밴드에 밴드장님이 파라다이스 벌통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또 하나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파라다이스 벌통을 사용하는데 다물살이 밴드의 밴드장님이 파라다이스 벌통을 사용하는데, 이 벌통에 비닐을 항상 덮어 놓습니다. 1년 내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벌 키우는 것보다 파라다이스 벌통은 스티로폴 계통이기 때문에 아예 열이 위로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린 나무통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열이 위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무통 보시면 열 자체가 위로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아이고. 자, 여기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뚜껑입니다. 뚜껑. 나무 벌통에 위에 열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하는 벌통입니다. 근데 파라다이스 벌통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 공기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온개포를 걷어내버리고 청개포 걷어내고 프로폴리스만 딱 올려놓는 벌보다 지금 파라다이스 벌통을 사용하는, 위에 공기창이 없는 파라다이스 벌통을 사용하는 다물살이 밴드의 밴드장님 벌인 1년 내내 산란이 기가 막힙니다. 파라다이스 벌통은 우리나라 벌통이 아니죠. 우리나라 벌통이 아닙니다. 거기는 상단에 공기 구멍 자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벌통은요, 상단에 벌통 구멍이 다 있죠. 이렇게 보시면 상단에 벌통 구멍이 다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습도, 온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죠. 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벌은 어쩌죠? 벌이 안 좋아지죠. 세력도 약해지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벌통이 아닌 파라다이스 벌통은 위에 저런 공기창이 없습니다. 그런 공기창이 없는 저 상태에서 비닐개포를 계속 씌워놓고, 무슨 얘기예요? 습도 유지를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죠. 온도와 습도를 계속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끔, 벌들이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준다 이거죠. 그러니까 산란이 기가 막히게 나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로얄 젤리 하시는 분들은 보온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에 비해서 벌통 위에 뚜껑에 양 공기창이 있는데 그 공기창마저도 모자라서 보온개포 걷어내고, 그럼 보온개포는 뭐 더우니까 걷어낼 수 있다고 쳐요. 거기다가 청개포까지 걷어서 프로폴리스망을 딱 갖다 놓으면 공기가 어떻게 되죠? 밑으로 입구로 들어가서 위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럼 이 안에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이거는 터널 현상을 일으킨다라고 그랬죠. 앞뒤 공기창이 뚫리고 위에가 막혀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빠져나가면 터널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소문으로 들어간 공기가 이 위에 공기창으로 열이 빠져나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이 안에 터널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 간단한 예가 어디서 나오죠? 이동양봉들이 그 짓 잘하죠. 그 짓은 욕 아닙니다. 자, 이동양봉들이 한번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수를 했냐? 위에 있는 청개포를 걷었어요. 그리고 입구에 소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소문망을 딱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1차지에 꿀 따러 간다고 쫙 갔죠. 근데 벌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다 기어버립니다. 무슨 얘기죠? 노제마병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노제마병이 왜 온지 이제 이해가 가세요? 위에 청개포를 탁 걷어놓고, 왜? 열을 많이 내니까 청개포를 딱 걷어놓고 프로폴리스망만 딱 씌워놓습니다. 그리고 소문망을 딱 씌워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위에도 프로폴리스망만 씌워놓고 청개포 딱 열어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공기 들어간 것이 위로 쫙 빨려나가죠. 이게 터널 현상입니다. 위에서 빨아내니까 안에 냉기를 쫙 끌어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차지 가갖고 벌 작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땅바닥에 벌이 긴다. 왜 그러냐? 이게 냉피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 땅바닥에 기는 걸 노제마병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실상은 노제마병이 아니라 1차지 가서 땅바닥에 벌이 긴다는 건 냉피해를 극심하게 봤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 이동양봉을 하는 친구가 왔는데 군 동기입니다. 벌이 땅바닥에 기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기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온개포 가져왔냐 그랬더니, 야, 보온개포 필요 없어. 벌들이 알아서 해, 그러더라고요. 아니다. 여기는 산골이고 계곡바람이다. 계곡에서 바람이 치고 위에 물이 있기 때문에 바람은 무조건 친다. 그러면 계곡이기 때문에 바람을 쓸고 나갈 것이다. 그러면 얘네들 냉피해 본다. 보온개포 갖고 와라. 위에 덮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 문제 없다고 했습니다. 벌 다 작살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냉피해를 봤다, 이 얘기예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유튜브 보실 때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에서. 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그 인기 얻어서 유튜브 수익을 보려고 헛짓을 많이 합니다. 그럼 뭐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그 여러분들 따라해갖고 어떻게 되죠? 개피 보잖아요. 왜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니까 벌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거죠. 근데 웃기는 건 뭐죠? 예를 들어서 이쪽 볼통을 보여줬어요. 근데 다음에 봤더니 이 볼통이 안 좋아. 그럼 뭐 한다고요?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아니면 다른 볼통을 찍어준다든지 보여준다든지 이 짓을 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 보여드릴 때 첫 통 아니면 두 번째 통까지만 보죠. 아니면 많이 보면 4통이나 5, 6통까지 쭉 봅니다. 그죠? 항상 그래요. 항상. 근데 제 벌이 항상 좋던가요?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 벌을 보면 벌이 안 좋네? 별로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은 벌이 항상 좋아. 뭐 시도 때도 없어요. 뭐 봄볼 겨울도 벌이 좋고 한여름에도 벌이 좋고, 왜 옆에 통에 소비를 갖다 때려 넣었을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안 하시죠? 여러분 벌 키워 보셨잖아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냐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벌통 상단에 천개포 절대 걷는 거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이거는 절대 걷어서는 안 됩니다. 보온개포 놔두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유튜브 따라오고 벌 망치지 마시고요.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역계상이라고 합니다. 역계상은 벌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생각을 바꾸라. 기존의 그 생각을 바꿔라. 그 얘기를 역계상이라고 표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거 좀 깨어있는 의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왜? 벌도 육아를 할 때 35도가 필요하고 인간의 온도도 36.5도가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한여름에도, 지금 여름이죠? 근데 춥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죠? 전기장판 켜고 자잖아요. 창문 닫고 자잖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